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87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 27번까지 했고 28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보죠.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겁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 집행을 말한다. 여기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 일단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보시면 뭐 집행벌이라고 또 있어요. 집행벌. 다른 말로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지난 시간에 이행강제금 배운 적 있죠? 잠깐 볼까요? 거기 85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라고 되어 있죠. 제30조 거의 1항의 2호죠.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 무슨 말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행하라고 독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집행벌. 지금은 이런 말 안 쓰는데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그러면 지금 이 행정벌은 뭐가 있냐면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행정벌은 뭐가 있다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질서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야? 과태료야, 과태료. 뭐라고요? 과태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서 위반해서 하는 게 어떤 거 있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면 어때? 과태료 딱지 날라오죠? 그게 행정질서벌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벌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어. 과거에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그때 벌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뭐야? 그 의무 부과를 했는데 계속 그걸 이행하지 않아. 그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 이행강제금에서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죠. 그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금 어긴 거야, 어기지 않은 거야? 어기지 않은 거지, 아직. 그러니까 기한을 줬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장래죠, 장래. 장래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장래형 벌이거든요. 장래를 대비한 어떤 벌인데, 그래서 문제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여기 뭐야? 대표적으로 집행벌,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행정벌이 아니고 뭐야? 집행벌 또는 강제 집행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야? 이행강제금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벌은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맞죠? 과태료. 그래서 암기하실 때 행정질서벌 이꼴 뭐야? 과태료. 한 번 더. 행정질서벌. 과태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의 부과나 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잠깐 밑에 한번 보죠. 해설해 보시면 그 까만 글씨 있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형벌은 뭐야? 죄형, 법정주의, 다른 말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 다른 말로 뭐야? 과태료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원칙적으로 뭐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4번에 보시면 행정질서벌, 다른 말로 과태료죠. 과태료 부과 징수를 원칙적으로 뭐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 법이 있어요. 법. 무슨 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이런 법이 있는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도 중요한데, 이제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용어죠. 용어인데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29번, 30번 그 두 개 비교하는 문제인데, 공정력과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적 효력.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 다른 말로 뭐야? 그 처분이죠. 누가 내리는 거죠?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이제 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하는 건데, 공정력, 어떤 힘이죠.
어떤 힘인데, 또 이거 봐. 구성 요건적 효력인데, 어떤 힘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죠. 29번. 행정, 행위에 취소 사유야, 무효 사유야? 취소죠. 그러니까, 중대 명백설 중에서 뭐 하자가 하나 있는 거야.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뭐야? 취소되기 전에는 뭐,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이냐. 그래서 공정력은 뭐야? 일단 뭐 하자? 유효하게 하자. 그러면 서울시장, 즉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야? 어떤 처분권이 있죠?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게 뭐야? 일단 유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력은요,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뭐야? 유효하게 보겠다. 이게 뭐야? 공정력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해설에 제목이 뭐야?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정력 읽어볼까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으로 행정행위의 안정성 및 신뢰 보호를 위한 행정정책적 필요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며 행정행위의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게 통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이라고 한번 해보자. 어떤 서울시장이 행정청인데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그 처분에 대해서 공정력이 있단 말이야. 일단은 서울시장이 무슨 어떤 처분을 했으면 공정력이 주어지는데, 공정력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 그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 그 누구야? 아까 우리가 인용이 아저씨. 그 다음에 비슷한 뭐 업종을 하고 있는 떡볶이 아저씨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뭐 호떡 아저씨, 그 다음에 또 붕어빵 아줌마 이렇게 있겠죠? 이해관계인한테 전부 다 봐. 일단은 유효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잖아. 서울시장인데 만약에 어떤 법무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무슨 장관? 법무부 장관. 그럼 이거는 처분 상대방이 아니죠. 다른 기관인데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이거를 어떻게 돼?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하다 인정하는 건데, 그랬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죠. 다른 국가기관이 이 처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일단은 뭐야? 유효하게 인정하자. 이게 뭐야? 구성 요건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이 한번 내려지면요, 이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뭐야? 구성 요건적 효력이 아니고 공정력.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은 뭐야? 구성 요건적 효력인데, 일단 이 처분의 상대방이 나올 때, 시험에 나올 때, 내가 볼 때 이 서울시장의 처분, 뭐 영업 정지 처분, 이게 되게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주장을 하겠죠.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뭘로 봐요? 유효하게 봅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왜? 공정력 때문에. 근데 이게 예전에는 어떤 이론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 그 기본법에 조문에 있어요. 조문. 행정기본법 조문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인정하는 건데, 일단 시험 문제에서 지금 가장 키워드가 뭐야? 취소 사유야. 일단 무효 사유는 어때? 이 처분이 무효면은, 무효는 어떤 말이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근데 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고 어떤 약간의 하자가 있어. 그런 취소 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을 때는 일단은 유효하게 인정하자. 이게 뭐라고? 공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세하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구성요건적 효력의 사례. 구성요건적 효력의 사례로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게 귀화 허가를 해준 경우. 귀화허가 무슨 말이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죠? 근데 귀화 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야?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 해당 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 허가가 존재함을 전제로 행동하며 이 허가를 다른 행정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인에게 귀화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이 해당 허가가 무효가, 그러니까 아까 무효는 뭐야? 무효는 누구라 주장하는 거죠? 무효가 아닌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게 주어입니다. 이 허가가 존재, 즉 유효함을 전제로 행동하며 이 허가를 다른 행정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단에 기초로 삼아야 된다 해서 일단 유효하게 인정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공정력은 누구한테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 상대방이나 제3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은 뭐야? 다른 국가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또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볼게요. 형식적 확정력. 그러니까
실질적 확정력. 이런 게 좀 어렵죠. 이런 게 좀 어려운데. 행정법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어만 정확하게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볼게요. 확정력인데. 확정력. 거기 보니까 뭐야?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실질적 확정력이 되어 있어요. 보자. 우리가 그 확정이라는 게 뭐야?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우리 수험생이 만약에 인용이 아저씨처럼 떡볶이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죠.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 행정심판위원회나 또는 법원에 싸울 건데, 그 싸울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아까도 봤지만 뭐야? 안날부터 90일 행정심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다음 소송은 안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인데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만약에 내가 놓쳤어, 그럼 더 싸울 수가 있어, 없어? 못 싸우지. 왜? 그 기간 안에만 싸울 수가 있잖아. 기간 내에 소송을 걸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안날부터 90일이 지나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잖아. 더 이상 싸우지 못한다. 싸우지 못하고 그 처분은 뭐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은요, 불가쟁력.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논한다, 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논쟁한다죠. 가쟁이니까 논쟁이 가하다, 즉 다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불자가 있으니까 뭐 다투지 못한다. 그래서 불가쟁력이라면 다투지 못한다. 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형식적으로 일단 다투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뭐 불가쟁력. 그래서 형식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확정력은요, 우리가 불가변력이라고 해요. 뭐 한다고? 불가변력. 그럼 변이 뭐야? 변한다는 거죠. 가는 뭐야? 변화가 가능하다. 그럼 불가변력이니까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불가변력은 아까 우리가 서울시장이 뭐 내렸어요? 어떤 처분권자죠? 그 처분 내렸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을 한번 내렸으면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 처분을. 왜? 일단 본인이 내린 처분이지만 내 마음대로 막 바꾸면 어때? 야,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린 처분은 함부로 바뀌어지지 못하고 딱 굳어지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실질적 확정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함부로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뭐야? 불가변력. 다른 말로 실질적으로 확정됐다, 그런 말인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8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양 당사자,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판결을 상소로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인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은 쟁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경과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일단 뭐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계속 뭐 1심, 2심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소까지 했는데 다 끝나버렸어. 그럼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그 때가 와요. 그때를 뭐라 그래? 불가쟁력. 다른 말은 뭐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비판력, 불가변력은 확정된 행정행위가 그 내용의 정당성을 포함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며, 네.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원, 다른 행정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불가변력이라고 했는데, 이 불가변력은 뭐야? 상대방도, 거기 보니까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이렇게 써있죠. 되게 범위가 넓네. 더 넓어요. 모든 국가기관, 다른 행정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은 다른 말은 뭐야? 실질적 확정력을 말한다. 즉 위법한 어떤 경우야?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행정행위여도 일정한 경우에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취소 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입법한 사유, 즉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취소 사유에 불과한 어떤 사유가 있어. 근데 실질적 확정력, 다른 말로 불가 변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행정청 자신도 그거를 함부로 취소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 변력이고 소송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건 불가 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불가 쟁력이라고 하고 실질적 확정력을 불가 변력이라고 하는데 불가 쟁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는 것이고 불가 변력은 행정청 자신도 함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취소나 처리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왜? 이미 한번 처분 내렸으면 상대방이나 모든 국가기관도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아까 구속요건적 효력이 있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A에게 귀화를 허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권자죠. 선거관리위원장은 귀화 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귀화 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A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에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러면 좀 하자가 있는 것 같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거권을 이제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등장하는 게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처분, 즉 기여 허가 처분을 했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다른 국가기관이죠. 다른 국가기관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뭐야?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멘트 중에서 공정력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 3번에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존속력, 다른 말로 이겁니다. 형식적 확정력, 또 존속력이라고 하거든요. 불가 증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낱말을 가지고 학자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 존속력 이런 말 쓰는데 불가 증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아까 불가쟁력, 불가쟁성.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 맞죠? 가쟁, 그러니까 서로 논쟁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당연 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무슨 말이었어? 당연 무효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인정하자. 공정력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 적합성. 맞는 얘기고 4번. 판결이 확정된 다음 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기판력. 정답이 지금 기판력이 아니고 기속력이거든요.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이 판결에 작동되는 힘이 기판력이에요. 기판력.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인용희 아저씨가 법원에 이제 제소해가지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땅땅땅 판결했죠. 그럼 이제 뭐가 발생한다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건데 기판력 문제 한번 보죠. 밑에 한번 보죠. 기판력과 기속력입니다. 이거 보죠. 기판력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 구속력이고. 그러면 이제 기판력은 뭐냐? 아까 판결에서 내려지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며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의 구속력이다. 그 다음 기속력은?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행정청에 대한 실체법상 구속력이다. 그러면 한번 보죠. 등장하는 사람 이거 누구야 아까? 인용희 아저씨가 법원에다가 이 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얘기했을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했어요. 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났어. 인용희 아저씨 말대로 이 처분을 뭐한다? 취소한다. 그거 써있죠? 취소 판결. 그러면 이 인용희 아저씨가 가장 원하는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이제? 판결은 두 가지가 있거든.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이 있어. 인용 판결은 이 인용희 아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 기각은 인용희 아저씨의 그 소송을 기각, 즉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취소 소송을 했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용, 취소, 판결 내려진 거죠. 그러면은 이 행정청은 뭐 해야 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처분을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게 뭐라고 한다? 이 판결에 기속된다. 그래서 뭐야? 기속력입니다. 판결 힘 자체가 뭐라고? 기판력이고, 이 판결에 따라야 되는 행정청의 의무가 뭐라고? 기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누가 등장해? 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기속력.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용 아저씨한테 이제 흐뭇한 미소를 이제 지어지겠지. 그런데 이 취소 판결이 잘 안 나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하고 친하잖아. 참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도 참 좀 부끄럽다, 그지? 보겠습니다. 32번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볼까?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조력 때문인가?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될 때까지 상대방인 납세자는 처분은 과세 처분이니까 세금을 때린 거죠. 상대방한테 이제 납세자가 상대방인데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뭐야? 공정력입니다. 다른 국가기관 나왔으면 뭐야?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지금 상대방이 나왔잖아요. 납세자. 과세 처분의 납세자는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좀 법률 행위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 보시면 91페이지에 보니까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가 또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나왔고 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요거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법률 행위를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1번. 당사자가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네. 법률 행위의 목적이 목적,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당사자가 존재할 것. 정답은 지금 4번이잖아요. 이 법률 행위는 일단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이 법률 행위가 뭘까요? 일단 법률 행위 우리 수험생 법률 행위 뭐 대표적으로 마트에 가서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야. 마트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럼 절치니까 뭐 해야 돼?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사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매매가 법률 행위죠. 사고 팔고 하는 거.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를 하려면은 뭐야? 당사자가 있어야 돼. 맞아요?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내가 뭐 사겠다, 뭐 팔겠다, 뭐 그런 식으로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거래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이게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가 질문을 했어. 야, 법률 행위가 뭐야? 그러면 의사 표시를 전제를 하는 건데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성립을 이제 해야지 성립하는데 효력 발생 요건은 뭐야? 당사자가 있긴 한데 효력이 생기려면은 보니까 그 밑에 잠깐 볼게요.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목적은 성립 요건인데 그 목적이 어때야 돼요? 효력이 발생하려면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 또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만약에 이 목적이 당사자가 존재하는데 목적이 뭐 마약을 뭐 사고 팔겠다. 이거 어때? 사회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죠? 그럼 법률 행위를 안 보고 뭘로 보는 거야? 위법행위. 법률에 반하는 행위죠. 만약에 내가 공소양석에 어긋나게 뭐 거래를 했다. 사회적인 질서를 어기면서 했다. 뭐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의약품이 있는데 좀 비싸게 누가 산다고 하니까 몰래 절취해서 막 팔았어. 그거는 뭐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에 어긋나잖아. 그러면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 법률 행위에 반하는 뭐 위법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어떻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이 있어야 돼. 또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또 있는데 의사표시 일치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일치. 무슨 말이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사겠다는 사람만 있고 팔지 않는데 내가 뭐 가져왔어. 그럼 절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요 세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립 요건은 뭐다?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의 적법성, 의사표시의 일치, 그리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걸 질문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1, 2, 3번은 다 길게 써 있죠. 근데 4번은 뭐야? 당사자가 존재할 것. 그건 뭐야?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야. 외워볼게. 법률 행위는 뭐라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렇게 기억하시고 효력 발생 요건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34번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34번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다음 문제 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풀면은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행정법이 문제가 많지 않아요. 행정법이 실제 행정법은 그 행정법 교재를 보시면 엄청 두껍거든. 양이 엄청 많은데 이 법학 개론에서는 이제 개괄적인 것만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34번이 좀 어려우니까 잘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먼저 해설을 먼저 같이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91페이지인데 첫 번째 그 멘트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적 행정 행위가 있네. 보자. 일단 이제 공부하는 게 뭐 행정법이잖아.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또 준자가 들어가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다. 이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의사 표시 이외의 정신 작용으로 판단 내지 인식, 법에서 정한 대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이다. 네.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그 예시로는 확인, 판단, 통지, 알리는 것, 공증, 공적 증명, 수리, 유효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등이 있다. 다시 볼게요. 일단 행정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 행정청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 어떤 허가, 인허가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또 과태료 부과 이런 거잖아. 그러면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가 아까 뭐였어?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래서 행정청이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해서 행정 행위를 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볼게. 아니 의사 표시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의사 표시해서 허가를 해줄게. 아니면 야 너가 보니까 영업을 너무 좀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게 한다. 영업 정지. 내 의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도로를 누가 조명해서 내가 어떤 공사를 한다. 뭐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로 조명 허가를 누가 원했어. 그러면 일정한 사용료를 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하는 행정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야?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까 뭐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어느 기한까지만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 우리가 부관이 아까 뭐였더라? 부관. 거기 한번 기억해봐. 83페이지. 5가지. 부관의 종류. 조기철. 야, 조기철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부담된다. 일부 배제. 요거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요건데,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의사 표시를 하면서 부관을 달 수가 있죠. 부관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의사 표시하면서 어떤 조건, 뭐 기한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준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준한다는 뜻인데 법률 행위는 아니야. 그래서 법률 행위와 준하는 그런 행정 행위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의사 표시에 관계없이 이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러면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의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있어. 맨날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 공증,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그럼 뭐 초등학교 졸업장을 이렇게 발부하는 거야. 공증하는 거지. 그 다음에 통지. 아까 우리가 그 대집행할 때 통지 있었나? 대집행 통지라고. 그 통지라는 게 뭐야? 앞으로 너네가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해 줄게. 철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통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념의 통지라고 해. 무슨 통지? 알려주는 게 뭐라고? 관념의 통지. 그러면 말이 좀 어렵지 않냐? 다시 한번 읽어봐. 관념의 통지. 우리 수험생 이게 뭘까? 네가 대집행을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할 건데 몇 월 며칠까지 안 했을 때 우리가 대집행을 할 거야. 관념의 통지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해봐. 사실의 통지라고 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의 통지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 않냐? 근데 말을 어떻게 썼어? 관념의 통지. 엄청 어려운 말 썼잖아.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사실을 통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통지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수리. 수리가 뭘까?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왔습니다. 전입신고하러 왔거든요. 그럼 어때? 공무원이 그거를 수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뭐야?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대로 대집행할 때 통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은 행정공무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적 증명해줄 때 해줘야 되고, 요거거든.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확공, 통수. 한 번 더. 확공, 통수. 이거만 연락에 외우면 끝나. 중요한 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뭘 근거로 한다? 의사표시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인데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하는 게 행정행위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 주어진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거?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겠지. 왜? 법에 해주라고 돼 있으니까 하면 되지. 어떤 의사표시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는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좀 읽어볼게. 거기 확인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시험 잘 나와요. 확인은 다른 말로 판단이야. 따라해봐. 확 판단. 통지를 알리는 거죠. 공증은 뭐야? 공적 증명. 수리는 유효행위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뭐냐? 판단하는 행위야. 확인이 뭐 하는 거라고? 판단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교할 게 뭐야?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다시 한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두 가지. 요거하고 비교할 게 뭐라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그러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냐? 명령. 의사표시가 명령이야.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두 번째가 뭐야?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명령은 누구한테 막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행정행위가 누가 내릴 수 있는 처분권이 있어? 행정청, 서울시장.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야, 명령. 응?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형성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형성.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서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거나, 만들어지는 거네. 변경하는 거나, 또는 소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어때? 한번 나면 죽잖아.
또 변화하잖아,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마찬가지 형성은 뭐야? 발생하고, 또 변화하고, 변경. 끝내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와 같은 것을 발생하는 힘을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명령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냐? 시험에 나와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뭘 요건으로 한다?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 두 가지가 있어.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명령적 행정행위 종류가 있어. 거기 보면 하명, 하명, 허가, 면제. 약간 느낌이 세 보이지 않아? 밑으로 명령하고 허가를 해준다. 그 다음에 면제 해봐. 하명, 허가, 면제. 한 번 더. 하명, 허가, 면제. 이 세 가지는 명령적 행정, 행위라고 하는 거야.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 특허, 인가, 대리. 한 번 더. 특허, 인가, 대리 해서 한꺼번에 외우면 돼.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 하명, 허가, 면제. 아까 우리가 요거하고 비교할 게 뭐였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봐. 확공, 통수. 이렇게 암기해야 돼. 다시 한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전제로 합니다. 명령하는 경우가 있고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명령하는 건 하명, 허가, 면제. 다시 한번 하명, 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뭐? 특허, 인가, 대리.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 통수. 이렇게 연락에 외우셔야 돼. 연락에 외우셔야 돼. 좀 어렵지? 한 번 더 할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얘는 의사표시. 그 다음 명령적, 명령이니까 뭐야? 하명, 허가, 면제.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특허, 인가, 대리. 형성적, 특허를 형성했냐?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 통수.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자.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네. 명령적 행정행위,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로 하명, 허가, 면제로 구분된다. 하명이 문제부죠.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위. 자기는 무슨 말이야? 어떤 걸 해야 된다. 부작위는 하지 말란 얘기고, 급부는 뭘 주겠다. 수인이 무슨 말이야? 참는다. 뭐라고? 수인 의무니까 참아야 돼. 만약에 어떤 이제 사건이 있는데, 사격장이나 비행장 근처는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근데 시끄러운 거 알고도 거기 그 동네로 들어갔어. 왜? 뭐 싸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계속 해가지고 막 민원을 넣는 거야. 이거 비행장 옮겨달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판결날까? 네가 거기 시끄러운 거 알면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참아야 돼. 이렇게 돼. 참아야 돼. 그 참는 의미가 뭐야? 수인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허가. 다수설과 판례는 허가를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줄 뿐 특별한 법적 힘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라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허가라는 게 예방적 금지 해제라고 하거든요. 네. 뭐라고? 예방적 금지 해제에서 금지했던 걸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원래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적 행위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면제.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부작위는 없죠. 부작위는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해제. 그 다음에 급부. 줘야 되는데 아예 줄 필요 없다. 참아야 된다? 그런 거는 참지 마. 그래서 해제해 주는 경우인데 하명, 허가, 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명령적, 명자가 들어가죠.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의 종류가 뭐야? 특허인가? 대리다. 보죠.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출원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그래서 이제 특허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기술이 있으니까 특허 좀 내주세요라고 해서 누가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에 따라서 특허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쌍방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출원이라는 게 이제 신청이에요, 신청. 그 다음에 인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 행위를
동의로서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 인가는 주로 공익과 관련있는 행위에 행정 주체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 발생을 행정 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이다. 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수험생 인가는 보충 행위거든요. 무슨 행위? 보충행위. 인가가 없어도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인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보충해서 그 행위의 효력을 뭐야? 완성을 시켜준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초코 케이크인데 초코 케이크 위에 앞에 딸기 초코 케이크라 썼어. 그 초코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위에 딸기 한두 개 딱 올려놓잖아. 그렇게 딸기 한두 개 올려놓는 그런 느낌? 그게 인가거든요.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사립학교 임원, 네? 취임이 됐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니까 국립학교가 아니잖아. 국가 운영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이제 임원이 들어가는데 그 임원의 취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취임을 일단 된 거야. 근데 승인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인가고 그 다음에 학교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인가로 보는 게 있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로 이제 우리가 인가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충해서 완성하는 게 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한번 읽어볼게요. 공법상 대리란 공법상 행정 주체가 제3자가 할 행위를 대신하여 행한 경우에 그 효과를 직접 제3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리운전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대신 해주는 건데. 여기 파트는 이제 암기하실 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필요 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과 형성적이 있는데 명령적은 뭐야?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은 뭐야?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34번부터 한번 풀어 가겠습니다. 읽어보죠. 귀속행위는 행정 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의 반대말이 기속행위인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기속행위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맞아요? 네. 형성적 행정행위 종류가 뭐 있어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 이외에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아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이외이죠? 의사표시 말고 정신작용 등의 표시니까 아까 확공통지에서 대표적으로 뭐야? 통지하는 것 중에서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였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개인에게 일정한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거기 지금 끝에 글씨가 하명인가요? 하명은 명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령적 행정행위 종류에서 하명, 허가, 면제가 있었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35번입니다. 행정법상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지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거 뭐였죠?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암기법. 확공, 통수, 확인, 공증, 통지. 인가는 아까 뭐였어요? 특허, 인가, 대리. 형성적 행정행위 어디의 일부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그 정답이 아닌 거니까 1번이고 그 다음에 36번.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요거 물은 거잖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이건 형성적이건.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아까 뭐였어? 준이었나? 혹시 확공통수 있나요? 네. 정답은 3번. 37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그러니까 지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적이지 않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지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행정지도는 권력적이지 않습니다.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지도. 그 다음에 3번. 특허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준법률적 확공, 통수. 이 통은 통지죠. 그 특허는 뭐였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정행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준자를 빠져야 되겠다. 그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그 중에서도 뭐야? 형성적 행정행위네. 그 다음에 4번.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뭐냐면 중요한 얘기도 한번 할 건데 행정입법에 있어서 포괄적인 위임입법인데
또 행정 입법이 뭐죠?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행정 입법. 우리가 입법이라고 하는 법 만드는 건데, 법 만드는 건 일단 그 헌법에 보시면 입법부는 누구야? 국회죠. 근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근데 법률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률에 있는 내용을 또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이 법률을 만드는 게 입법부라고 하면, 국회라고 하면 그걸 집행하는 건 누구야? 행정부죠. 그래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게 뭐야? 대통령령, 뭐 시행령, 그 다음에 뭐 시행규칙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행정이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부도 얘기하지만 뭐 지자체도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 지자체 장이니까 뭐 시장에 만드는 규칙이나 뭐 조례, 의회들 이런 게 있는데 행정 입법해 보니까 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만드는 거 말고 누가 만드는 거야? 행정기관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입법을 할 때 만들 때 시행령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시행령이니까 대통령 명령인데 대통령이 바빠. 그래서 야 총리 아니면 뭐 장관 네가 다 만들어. 시행령에서 만들 거를 대신 시행규칙에다가 포괄해서 위임을 하는 거야. 위임. 포괄위임. 우리가 누군가한테 맡길 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본인의 직무를 유기해서 뭐 총리나 각부 장관한테 다 포괄이 무슨 말이야? 전부 다 해서 네가 해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냐 이거지. 포괄 위임은 뭐 한다? 금지합니다. 다시 한번 포괄 위임 금지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중요한 건 네가 하고 좀 세부적으로 거나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은 뭐 맡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부는 맡길 수 있는데 포괄 위임을 일단 금지야. 포괄 위임입법 금지인데 중요한 말. 포괄 위임이 가능한 경우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 포괄해서 위임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건데 포괄 위임이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어느 단체마다 우리가 정관이라고 있거든. 정관은 뭐야? 그 단체의 어떤 헌법. 그러니까 그 자체의 헌법 같은 그 조직의 어떤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치법규,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단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단체에서 해야 되는 어떤 뭐 조직 아니면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정관인 건데 이 정관은 포괄임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의회가 만드는 게 뭐 의회, 조례 이것도 포괄 위임이 가능해. 이 두 가지가 예외야. 밑에 한번 써 있나 볼까? 거기 단서 조항이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 다만 조례나 정관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위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포괄 위임은 한꺼번에 다 넘겨서 위임하는 건 금지인데 포괄 위임이 가능한 두 가지가 있다. 뭐야? 조례와 정관이야. 맨날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이거야. 아시겠죠? 잠깐 볼까? 밑에 한번 내용 보죠. 법률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백지 위임과 다를 바 없어 국회 입법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서 포괄 위임 입법은 금지입니다. 다만 조례나 정관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위임이 예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의 예외가 누구냐? 그럼 포괄 위임이 가능한 거죠. 조례와 정관이 있다. 이 조례 누가 만드는 거야? 지자체 의회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회의 조례나 어떤 그 단체의 정관 요 두 개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38번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 의무, 수인 의무, 급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는 아까 우리가 예방적 금지의 해제는 허가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뭐뭘 해야 된다, 자기, 수인, 참아야 된다, 뭘 내야 된다 이런 거를 특정한 경우에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 뭐 너 급부 낼 필요 없어, 수인 참을 필요 없어, 뭐 할 필요 없어. 이게 뭐야? 면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91페이지에 보니까 그 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나 급부 의무나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것이 뭐다? 이것이 면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9번.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의 강학상, 학문상 용어는 그러니까 강학이라는 게 이제 학문상 용어인데 완성, 보충 완성하는 게 아까 뭐였어? 보충 완성 인가였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인데 밑에 해설 되게 많지 않아?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1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41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스 문제로 나왔네. 기억.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우리 수험생 명령적 행정행위는 어디에 일부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명령적 행정행위 있었죠? 종류가 세 가지 있었는데 뭐야? 하명, 허가, 면제.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닌. 인간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종류가 뭐였어? 특허인가? 대리. 그러면 기업과 니은이 맞네? 근데 물어보는 게 옳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이 맞잖아. 그럼 답은 뭐야? 디귿과 리을이겠네. 한번 읽어볼까? 디귿. 공증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아까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뭐야? 확공, 통수. 그때 공이 공증이지. 그래서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그 다음에 리을.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공법상 계약인데 우리가 계약은 개인과 개인이 할 때도 있지만 정부 기관과 어떤 민간 회사하고 할 때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납품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 점심을 좀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 점심 먹어야 되겠는데 본인들이 만들어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계약해가지고 점심 만들어주는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 뭐야? 공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공법이니까 뭐야? 하나가 국가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의 어떤 회사 이런 계약인데 계약이니까 뭐야? 이것은 어떤 권력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행위 중에서 뭐야?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 아니 계약하는데 무슨 권력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 하고 계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사실행위는 아니야. 다시 한번 계약이니까 이게 법적 행위잖아. 그러니까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효과가 없는 건데 계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야? 그게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뭐가 들어가?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맞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권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비권력적인 뭐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니까 계약 자체가 뭐야?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인데 권력적이진 않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인 행위이며 법적인 행위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두 군데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이고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잠깐 읽어볼까요?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위이며 법적 행위이다.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권력자가 처분은 무슨 말이야? 처분은 공권력이죠. 근데 계약은 서로가 필요해가지고 맺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처분성은 없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지할 때 해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잖아. 근데 이건 불이익한 처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분은 누가 내린다? 서울시장, 행정청이 내리는 건데 이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뭐야? 처분은 두 가지가 있어.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처분, 수익적인 처분.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 다른 말은 뭐야? 침익적, 이익을 반한다. 침익적인 처분인데 어떤 처분을 내리건 간에 반드시 그 처분을 내릴 때는 뭐야? 그 근거와 이유를 알려줘야 돼. 그런데 이 계약은 처분이야 아니야? 아니지. 왜? 공권력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긴 한데 공법상 즉 어떤 행정기관이 계약을 한다. 이것은 법률행위는 맞아. 근데 이건 처분성은 없어.
그러니까 서로 필요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비권력적인 법률 행위. 즉 비권력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처분성이 없는 거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 힘. 권력인데 이 계약은 권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권력적인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간의 공법상 계약,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의 위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위탁 계약이 있다. 아, 시립무용단 단원에 그러니까 서울시지. 서울시하고 서울시립 무용단이 있을 때 그 무용단 단원을 아마 계약직으로 뽑았을 거야. 이런 계약들이 이제 공법상 계약이다 이 뜻이거든.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아까 본 적 한번 있었잖아. 소송의 종류가 크게 보면 뭐야?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었는데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 어떤 지위 확인이지? 대표적으로 거기서 시립무용단원 있잖아. 그 사람의 어떤 계약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뭐다? 당사자 소송이다. 처분에 대해서는 뭐야? 항고 소송. 그다음에 어떤 지위나 돈 관련돼서는 뭐야?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하게 권력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권력적 사실행위라고도 써 있는데. 아까 행정 지도 본 적 있죠?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그냥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야. 아,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공권력은 아니야. 아까 느낌이 어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권력적이다. 이것도 비권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지도하는 거니까 어떤 처분성은 없잖아. 처분성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그 개인들한테 어떤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사실 행위다 해서 암기하실 때 행정 지도는 뭐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서 지도만 하는 거야.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있네. 그러니까 비권력적이 아니고 권력적이지. 그럼 힘이 있는 거네. 힘이 있는 거야. 한번 보자. 어떤 게 있어? 예시로는 전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수형자의 교도소 이송. 그러니까 뭐 A 교도소에 있다가 또 B 교도소로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다음. 교도소장의 출정 제한 행위, 2016년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하는 행위로서 법률의 집행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는 행정지도가 대표적. 시험 잘 나오는 게 요거니까 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행정지도가 뭐야?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참고를 하시고. 잠깐 뒤에 한번 잠깐 볼까? 42번도 풀 수 있겠네. 읽어보자.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문제풀이만 해드리면 되긴 하는데 관련된 그 내용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거를 알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이 그 밑에 있는 해설을 설명을 잘 좀 읽어보시면 해설이 없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의를 해서 행정법 강의를 마칠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그래서 뭐 답만 불러주는 강의는 의미가 없잖아. 뭐 좀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 지도가 한마디로 뭐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행정행위의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봐. 명령적과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은 뭐야? 하명, 허가, 면제. 맞아요? 그 다음에 형성적은 뭐야? 특허, 인가, 대리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 공, 통, 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은 94페이지 문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